관계는 시간이다. Hi, I'm 효슈이.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죠? 며느라기.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MZ세대는 말이죠. MZ세대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M세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요런 나이대가 됐어요. 물론 30대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보기도 했고 아는 부분이라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20, 30대 결혼을 예비하고 계신 시가족을 처음 이제 만나 뵙고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우리 며느라기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며느리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썰이나 다 이런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어떻게 돼야 되나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점수를 많이 따고 싶고 이쁨을 받고 싶고, 남들은 그런 관계가 안 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와 딸과 엄마 같은 관계가 되고 싶은 이 두 가지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는 말이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같이 오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며느라기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설이든 추석이든 다 같이 모이는, 친척들이 다 모이는 곳에 가. 그럼 난 외톨이야. 난 이방인이야. 남편에 대한 모두가 그 함께 살아온 역사가 있어. 이 남편만 우리 아들 우리 누구누구 이런 것 같지만 이게 다 시간인 거예요. 시간 이가 어렸을 때 실수한 거, 어렸을 때 똥 싼 거,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넘어진 거, 이런 역사들이 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당연히 이방인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예비 신랑을 귀한 아들로 여기고 하니까, 왜 얘만 귀한 아들로 여겨? 나도 귀한 딸이야. 나도 우리 집 가면 귀한 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맞아. 예비 신랑과 이 가족들만의 서사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분들과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집 가면 귀한 딸이지만 아직 이분들에게는 좀 서먹서먹하고 아직 낯선 이방인인 게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와 처음에 만나 뵙거나 아니면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커피숍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집을 찾아간다던가 이럴 때 어른들은 말이죠,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행실 거지, 얘가 뭘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생기는 약간 인생의 노하우 짬밥이랄까요? 얘 어떤 아이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다 하고 있죠.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이 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하지만 거기서 섣불리 아니면 너무 나는 틀을 깨겠어 이러면서 알랑방구를 막 끼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물 사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설거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물론 점수를 따기 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야 돼요. 왜냐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영혼을 끌어가지고 이런 척 저런 척을 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1년 2년 보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생신 잘 챙겨야 되겠죠. 근데 화려하게 이벤트하고 백 사다 드리고 이거 1, 2년 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엄마를 10년 20년 보는 것처럼 시어머니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컨셉을 잡아서 너무 무리해서 잘하지 말자. 그러니까 잘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막 영혼을 끌어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 관계는 시간이다. 시어머니와도 시아버지와도 이 가족과도 나와의 히스토리가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매년 만약에 용돈을 챙겨드린다. 아니면 매년 내가 뭐 어머니 생신 때 뭘 해드린다. 이것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도에 이벤트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빵빠람 막 이렇게 해드렸어요. 두 번째 연도에도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막 상처가 돼. 나도 귀한 딸인데 이런 게 막 쌓여가지고 막 시들시들해지고 약간 갈등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관계가 또 여기는 또 상처를 또 받으시죠. 어머 얘가 변했네 이럴 수가 있는 거고 또 계속 잘 해드리는데 자기는 정말 힘들게 이거를 막 이렇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챙겨드리는 건데 이제 어느 순간 얘는 원래 이런 애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 그럼 또 거기서 또 갈등의 골이 또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절대 시어머니와 시부모님과 막 빠르게 관계를 막 친해지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소소하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쌓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스테레오타입이 있다고 했죠. 스테레오타입. 우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세뇌가 있어요. 세뇌가. 드라마에서 얘기하죠. 영화에서 얘기하죠. 인터넷에서 얘기하죠. 물론 경험담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본인도 아들 낳아서 길러서 결혼시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결혼시키는 걸 보고 저거는 엄마가 그 아들을 키워서 이제 장가를 보낸다는 게 약간 좀 다른 마음이구나.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과 엄마가 아들을 장가 보내는 마음이 좀 둘 다 좀 다른데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언젠간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엄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마음이 복잡다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라기의 관계는 일정 부분 뭐 정말로 친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특별한 어떤 인연과 관계가 아니고서는 엄청나게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달라, 난 달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냥 하루하루 어떠한 뭔가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오는 이야기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막 혼자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기대를 버리시고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부족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나도 실수 있을 수 있고 이분에게 나도 힘든 며느리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긴 호흡으로 걸어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은 예비 며느리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I'm 효슈이.